여러분들이 꿈꾸는 도시 안산 어떤 도시를 꿈꾸시나요? 살기 좋은 도시? 네. 떠나지 않는 도시 안산, 네. 안전한 도시 안산. 미래의 후배, 우리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안산을 꿈꾸시는 거잖아요. 부모님만큼 이영구 선생님은 어떤 도시입니까? 차가 막혀 좋다.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원 선생님은 안산하면 어떤 도시예요? 산업도시, 기업도시, 근로자의 도시.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다문화 도시.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안산의 브랜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이미지의 도시 안산 뭐가 있나요? 잘 생각 안 나죠? 관광의 도시. 문화 관광의 도시? 안산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좋은 도시라는 표현. 대개 보면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안 산다 하면서도 안산 산다. 그리고 왜 망하면 왜 안산으로 와요? 그렇죠? 왜 안산으로 와요? 그리고 사건 사고를 저지르면 화성이든 수원에서 사건 사고를 저지르고 왜 안산에서 잡혀요? 네. 이런 일들. 그렇죠? 그리고 광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수원 산다고 잘 안 하죠. 평촌 사는 사람도 그냥 안양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당도 성남 산다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 산다고 해요? 안산.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랑시티사에 살아. 나 레이크타운 살아. 예, 이게요 굉장히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스스로 삶의 공동체에 그래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얘기할 게 없으면 얼마나 얘기할 게 없었으면 레이크 타고 산다는 나. 그래서 안산이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에 있어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국가가 서울 위주에 있는 기업들을 좀 외곽으로 보내자. 그 당시에 1970년 후반 때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고민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물레동 이런 곳에 있는 공장들을 좀 외곽으로 보내서 서울 성장대 욕구가 있었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가면서 최적지 상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산이 많지 않고 평지가 많은 곳을 찾던 곳이 이곳 반원이에요. 반원. 안산이라는 곳이 있어서 안산시로 이제 시가 승격이 되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반원 산단에 뭐가 업종이 많았냐면 피역, 도금, 염색이 많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환경적으로 저항을 받는 업종들이 반원 산단의 주 업종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던 것들을 다 외곽으로 빼는 일이죠. 그래서 한때는 시아호수가 무슨 호수요? 죽은 호수. 정말 매스컴에 많이 때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아호가 거기에 물고기가 살 정도의 굉장히 맑은 물이 됐습니다. 오수가는 관련돼서는 시가 행정을 잘해서 썩은 물들이 시아호로 들어가지 않고 조력발전소 생겼잖아요. 조력발전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우리 2번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체 시야에 담는 물량의 한 50% 정도가 매일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산시가 86년도에 승격이 됐습니다. 1986년도에 시 승격이 되면서요.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최초에는 인구 한 25만 도시를 계획하고 안산시를 설계했는데 급성장하면서 근 80만까지 76만 7만까지 도달했습니다. 과천하고 안산이 재정자립도가 1, 2위를 할 정도로 90%가 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곳이 안산이었어요. 안산하면 뭐든지 하면 먹고 산다. 이쑤시개 장사를 하더라도 안산 가면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삼촌이 안산에 오면 조카들이 또 오고, 그래서 지방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어떤 집안은 전체 형제가 다 오고 조카가 오고, 그래서 안산에 강원도 분들이 많으세요. 태백, 천원, 삼척, 동해 이런 쪽. 왜냐면 탄광이 없어질 때입니다. 80년대 탄광이 없어지면서 그것에 따른 경제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강원도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온 곳이 안산이에요. 한때는 강원도 분이 제일 많이 살았어요. 충청도보다 전라도가 더 많이 살았어요. 90년대까지. 그게 이제 바뀌면서 인구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산에는 정말 전국에서 많이 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93년도에 대부도 주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느 곳으로 가야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재산권에 대한 것들이 증가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대부도 주민들이 그때 안산을 선택했습니다. 시흥을 선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행정은 인천광역시 웅진 대구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93년도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안산으로 편입됐습니다. 안산이 정말 살기도 못하고 했고 돈이 많은 도시기 때문에 꿈을 갖고 투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30년이 됐거든요. 개뿔 대손으로 찍었지만 지금 대부도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피해의식이 있어요. 30년 전에 부푼 꿈을 꾸면서 안산을 선택했는데 대부도가 그 당시의 모습과 지금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더 간소화되고 재산권에 대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 제도권 안에서 있는데, 시로 오면서 영도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건축행정의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도 영도가 더 확장되고 더 기득권이 있어요. 근데 대부도는 도시 형태의 동이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이 안 되는 겁니다. 유학생들이 3,000명이나 있어요. 엄청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있고 또 어디 있죠? 서울예술대학교. 박사공녀 나오는 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는 얼포동에 있어요. 문화예술의 메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는 보건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유아교육과도 강하고요. 또 어디 있죠? 신안산대학교. 또 하나 한호전. 한국호텔 전문 학교. 학점 운행제긴 하지만 푸드 쪽에는 굉장히 강한 학교죠. 5개 대학교가 있어요. 이 지방자치단체 안에 5개 대학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 경쟁력입니다. 2조 1,618억입니다. 여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여러분들한테 요금을 부과하고 다시 회수하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전체 예산은 한 2조 2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올해 이제 사회복지비 예산이 이제 50불 넘겼어요.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지방정부나 국가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정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수입이 좀 더 돼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축이 이루어지면 지금은 좀 힘들어도 미래 나의 모습과 나의 가정의 성장을 기대하면 일할 맛이 더 나잖아요. 근데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이 생겨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없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야지만 이 안산시도 지방정부도 사실 경영을 통해서 수익 구조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세금을 내요? 누가 세금을 내요? 시민이 내죠. 어떤 환경에서 냅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근로에 종사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형태의 건강한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의 크기가 많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많아지면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제가 저 뒤에를 가는데 양 다리가 있잖아요. 한쪽 다리는 성장이라는 동력의 다리고요. 하나는 의무를 갖고 있는 복지적인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균형이 잡혀야 목표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곧장 가는데
이게 한쪽에 성장이라는 동력의 다리가 빈약해요. 찔뚝찔뚝 거려요.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직선으로 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고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26명이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13등을 한다니까요. 인구로 엄청 큰 도시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큰 도시인 것을 잘 몰라요. 인식하지도 않아요. 그냥 좋은 도시 아닌 것 같고 불편한 도시인 것 같고 왠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묻혀있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13번째 큰 도시고 계획 도시고 인구는 줄지만 나름대로의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구가 빠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떤 한켠에는 우리가 농사 지면 채에다 이렇게 그 농산물을 넣고 치면 뭐가 빠져요? 쭉쟁이가 빠지죠. 알곡만 남죠. 그래서 인구 빠지는 것을 저는 그래 쭉쟁이만 빠지는 거야. 안산엔 알곡만 남아있어. 이런 느낌의 것을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러기는 너무 많이 빠져요. 예. 그리고 빠지는 그 연령층이 사실 30, 40대가 좀 많아요. 특히 여기 옆에 송산, 여기도 송산 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송산에 26,000명이에요, 지금 인구가. 그 중에 안산 분이 몇 분이나 이사 갔을까요? 80%가 넘어요. 거기 가서 서 계시면 내가 좀 사회활동을 했다든지 내가 좀 사람을 알아.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송산에 가 있어서 번화가에 다 서 있으면 너도 여기 살아? 이런 느낌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지만 송산에 3억 주고 분양받은 곳이 그래도 한 6억은 갈 거예요. 근데 안산은 100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좀 더 두텁고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제가 체육관을 안 짓겠다고 공언했어요. 안산에 체육관이 지금 현재 21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될 게 5개가 있어요. 5개는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전임 시장님 때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행정 절차를 밟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는 조건에 5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죠? 총 26개. 안산은 몇 개 동이죠? 25개 동. 어떤 동은 3개 동은 체육관이 2개 있어요. 근데 인근에 있는 화성시 인구가 몇 명이죠? 100만 명이 넘었어요. 동탄 완투가 한 60만 명 할 겁니다. 근데 거기 체육관이 13개예요. 시흥은 11개예요. 화성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가요? 땅이 적은가요? 땅도 4배는 커요. 시흥이 우리보다 땅이 적은가요? 2배는 커요. 인구 저희하고 한 20만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체육관은 우리가 2배가 많아요. 안산시청에서 콤파스를 그리면 우리는 5km 범주 안에 거의 다 좋아요. 대부분 빼고. 근데 우리는 체육관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체육관 하나 치면 저희는 선수직이잖아요. 표 10표는 더 받을 수 있어요. 10표. 근데 체육관 하나 치면 최소 70억. 수영장 딸린 체육관 치면 200억 들어갑니다. 근데 짓고 나면 거기 근무자가 적은 데는 6명, 수영장은 20명이 필요해요. 현재 도시공사가 1,050명이에요. 도시공사 누구 돈으로 운영하는 거죠? 시민 돈이에요. 네. 그런데 체육관 좀 더 걸으면 있는 곳일 텐데 내 집 앞에 우리 동에 이것을 계속 주장해서 민선, 관선이었으면 안산이라는 도시가 관선이 유지됐으면 민선이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계속 유지됐을 거예요. 퍼즐 있죠, 퍼즐. 빨주노초 파란보. 이 관선일 때는 빨주노초 파란보가 선명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색깔이 팔만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게 돼요? 연속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관선이니까, 국가직이니까. 전임 시장이 했던 게 A면 다음 시장도 A 완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기조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도 동일한 행정이 연속성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쁨이 되는 영역인데 민선, 저와 같은 민선시장, 시민의 뜻에 투표해서 당선된 우리가 행정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철학이나 비전을 갖고 등원했죠. 이 철학이나 비전이 매번 틀렸고 매번 맞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선시장이 되면서 시민의 의견을 현장의 몫을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한 행정이 요구하면 진 거예요. 법무들을 요구하면 반영한 거예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크기만큼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당하지 못할 크기가 전개되는 일들이죠. 체육관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저희가 그 체육관 안 짓겠다 공언했어요. 100만 이상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저주장 때문에 23만이 태어나고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 금액이나 100만이 태어났을 때의 지원 금액이 동일했어요. 이 교육에 따른 이제 그 예산 배정 비율이 똑같거든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명을 지원해야 될 예산의 크기를 25명한테 하는 거니 얼마나 예산이 교통비가 남아돌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100% 다 있습니다. 예전에 운동장을 투소를 해서 체육관을 짓고, 근데 그 체육관 수업 끝나면 누가 써요? 개방 안 해요. 학교장이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구요? 학교장 책임이기 때문에 개방을 절대 하지 않아요. 안산시도 교육 경비를 통해서 A라는 학교에 학생들에 따른 실내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매칭을 해줘요. 전체 사업비 40억이면 시가 20억, 교육청에서 20억.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일이 생기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이 체육관을 지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학교 수업 외에는 시민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체육관을 줬어요. 근데 체육관 짓는데 뭐 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짓고 나면 교장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인사발령을 통해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후임 선생님이? 몰라. 그 개방을 안 해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근데 한편 이해도 가요. 학교 내에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책임과 학교 내에서 발생되는 리스크는 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 안 하는 것을 이해하죠. 전체 111개 학교 중에 한 35%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MOU를 체결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그렇게 합니다. 성포고등학교에, 성포동에 있는 학교인데요. 고등학교죠. 학교 교직원이 있잖아요. 그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퇴근하면 주차 공간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을 하니까 저희가 관리동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차단기 설치해드리고 사람을 하나 파견을 해요. 이 사업비가 1억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일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한 근 1억 7천 들어가고요.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한 면당 1억 3천이 들어가고요. 주택가에 와동이든 선포동이든 이동에 있는 나대지 80평을 사는 일이 한 10억 들어갈 겁니다. 근데 80평에 몇 대를 될 수 있을까요? 10대 되기가 급급해요. 직사각형이면 한 10대 되고요. 약간의 정사각형이면 9대 됩니다. 포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성포고등학교의 주차장 개방 사업을 70년을 해요. 그거 얼마입니까? 예? 최소 70억이에요. 70억을 시가 쓰는 겁니다. 돈 안 들이고. 1년에 1억 투자 안 하면서 70년 쓸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누가 써요? 우리가 씁니다. 시민이. 그 대신 남발행을 합니다. 남발행을 안 하면 한국 사람의 주특기 뭐가 있어요? 차에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다. 또 하나, 때가 돼도 차를 안 빼준다. 그래서 남발행을 합니다. 다. 요 A구역은 이민규만 쓰는 거예요. B구역은 누구만 쓰고. 그래서 아침 8시에 빼주면 그 공간을 학교 수업 때는 교직원이 갖고 있고 퇴근 후에는 시민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주차장도 공유하고 있고요. 학교 체육관도 공유하고 있고요. 학교 교실도 빈 교실을 시가 돌봄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룸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도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면서 예산 지원하고 그 대신 저희가 배상 책임을 줍니다. 학교가 쓰는 시간 외에 시민이 쓰는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리스크는 누가? 시가 보험을 들어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체육관을 얻는 거고 주차장을 얻는 일을 합니다. 이래야지만
지금 안산시도 경영하지 않으면 기업은 경영 못하면 쓰러지잖아요. 우리 안산시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부도입니다, 부도. 그런데 어떤 부도냐면요. 화성시는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시대적인 정신들을 요구하면 즉각 반영을 해. 근데 우리 안산시는 시민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반영 못해. 이게 부도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내가 안산 시민인 것이 결코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작은 시가 5등, 6등, 31개 시군 시장 군수가 앉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수원이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앉습니다. 저는 8번에 이제 앉습니다. 남양주한테도 이제 밀렸고요. 화성, 10년 전만 해도 화성이요. 무서웠었어요. 까불지 마. 화성은 난개발 때문에 큰일 날 것이다. 근데 안 그래요. 인구가 급성장하고요. 화성이 모든 지표의 1등이에요. 생산성, 증가율, 자립도, 성장 가능성 1등, 1등. 그러니까 난개발이라는 것도 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 재원이 있으니까 극복해 줄 수 있어요. 지금 화성은 건축 관련해서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줘요. 딱 막았어요.